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마무리했는데 부정교합의 양에 비해서는 치료 기간이 쪼끔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드라인이나 스마일 라인들 그다음에 프로파일이나 다 적절하게 잘 개선이 돼서 환자는 되게 만족하고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치축을 보면 전치부 치축이 라비오 버전이 제가 목표로 했던 거보다는 쪼끔 많이 됐어요. 이 환자가 만약에 돌출이 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한 프로파일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가 저렇게 나타났다면 이 환자는 100% 교정 후에 돌출감 때문에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 약간 컨케이브한 안무를 갖고 있어서 이게 좀 보상이 돼서 오히려 결과적으로 운이 좋게 그냥 환자가 만족해서 끝났던 거지 잘못하면은 환자한테 거꾸로 치료를 잘 못했다는 얘기를 듣기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쪼끔 더 심한 딥바이트에 링고 버전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4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약간의 어시메트릭한 교합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 계획을 인비졸라인으로 치료 계획을 잡았고요. 치료 목표를 잡고 상하게 IPR을 해서 오버젯을 줄이고 돌출이 입이 많이 나오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어서 상악부 칩으로 후방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악을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터아치 일라스틱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하악도 링고 버전이 꽤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버젯을 정상화시키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완벽한 클래스 1 캐나인 릴레이션보다는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정상화시키자를 목표로 진행을 했고요. 환자분이 장치 열심히 잘 껴 주셔서 한 6 개월 정도 됐을 때 앞에 브라켓 환자의 한 1년 정도 되는 정도 교합 변화가 발생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12 개월의 치료 기간에 걸쳐서 첫 번째 세트 얼라이너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스마일 라인도 정리가 잘 됐고 여기 마지막에 하악 전치부 인트루전 된 거 보시면은 인트루전도 굉장히 잘 됐죠, 깔끔하게. 결과는 앞에 환자도 나쁘진 않았으니까 셉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하악전 치부 인트루전 양도 많았고 그다음에 부치부를 전방으로 이동도 시켰고 인터아치 일라스틱을 통해서 그리고 얼라인 되면서 또 라벨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악 전치가 좀 순측 경사가 많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어떤 걱정이 되는 케이스인데 하악 전치가 순측 경사되긴 했지만 굉장히 적절한 범위 내에서 되게 잘 됐죠. 그래서 이런 톱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딥바이트 크레스트 환자는 인비졸라인으로 하는 치료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임상적으로만 느끼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음 그 두 번째 날 크레스트 딥바이트 케이스에서 지금 제가 아주대 병원하고 같이 연구 중인 딥바이트 케이스의 치료 결과에 대한 그냥 그 치료 그 논문의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보여 드릴 건데 그 결과 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얼해요. 제가 생각했었던 게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안전하게 '치료를 잘 쓸 수 있겠다. 치료에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저에게 또 오면 저는 아마 당연히 인비졸라인을 권할 겁니다, 이 환자한테. 환자 협조도가 좋다는 가정하에. 치료도 훨씬 더 쉽게 끝났고요. 물론 이제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도 턱 컨트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버스턴 인트루전 아치를 쓸 수도 있고 PLA나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토크 밴드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학병원 졸업하고 나서 수련 끝나고 나서 개원하고 한 1-2년 차 정도까지는 좀 써 봤는데 그 이후에 환자 수가 좀 늘어나면서부터는 뭔가 복잡해지면은 적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체어 타임이 오래 걸리면. 그리고 환자가 불편해할 만한 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 최근 한 10년 내에는 인트루전 아치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에 같은 그런 치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원이라고 하는 그 환경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좀 복잡한 메카닉을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는 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해 봤을 때 투명 교정이 갖는 장점들은 우리 개원이 환경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딥바이트 환자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느냐 요것만 따져 본다면 당연히 지금 제 결과로는 투명 교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면 당연히 투명 교정을 권하겠지만 기준은 환자가 잘 껴야 된다는 거죠. 이따가
지금 이 세션 마지막 타임에 환자의 협조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환자가 협조도만 좋다면 생각보다 복잡한 케이스가 되게 쉽게 잘 끝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게 개런티가 안 되면 너무 쉬운 케이스인데 치료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거꾸로 많고요. 그래서 환자 협조도를 잘 케어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판단하는 게 인비절라인 치료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 장치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자면 디지털 플래닝,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드, 어플라이언스와 플래닝 자체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 플래닝의 장점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치료 계획을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 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장 최적화된 결과 얻을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수련 받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보더라인 케이스에서 교수님께서 "한번 다이아그노스틱 셋업을 해 봐라. 또 발치도 해 보고 비발치도 해 봐라." 이렇게 하면은 모델 패브리케이션 해 가지고 소잉하고 왁스업해서 하나는 빼고 하나는 비발치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하고 그거 하는 데만도 막 거의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또 뭐 바이트도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셋업을 했어도 그게 정말 계획적인 셋업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버추얼 플래닝으로 발치도 해 보고 비발치도 해 보고 뭐 그냥 IPR로도 해 보고 화학 전치 발치도 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해 보면 그중에서 가장 환자한테 효율적인 계획을 선택하고 비교해 보기가 굉장히 편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술 교정 치료를 되게 선호를 하는데요. 웬만하면 수술 환자에서는 선수술 방법을 적용하는데, 선수술할 때 뭐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과 의사하고 어떤 수술 교합을 맞출 거냐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术后교정 치료의 화학볼의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안모도 또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수술할 때 최종적인 그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날로그식으로 뭔가를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거리상도 제한이 있을 거고 시간적인 제한도 있는데, 이 디지털 파일들을 가지고 하면 뭐 에스텔 파일을 공유하고 서로 받기도 하고 그냥 안무에 대한 것도 서로 평가한 것도 공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예를 들면 지금 클래스 3가 좀 심해서 화학의 안무 변화를 좀 많이 얻어내야 되는데, 그냥 교정하기 편한 상태 바이트를 맞춰 봤더니 안무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교정은 조금 어렵겠지만 환자 안무 변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치료 계획 두 개를 가지고 외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계획으로 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되고, 이 에스텔 파일을 외과 선생님한테 공유를 해 줬더니 외과 쪽에서는 그거를 3D 버추얼 서저리 플랜에 반영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런 교합이 맞춰지더라. 얼굴 라인이랑도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겠더라. 그럼 이 계획으로 확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바이트를 해 봤더니 뭔가 어시메트릭한 만디블 포지션이나 이런 것 좀 덜 잡히니까 얘를 좀 더 반대 방향으로 시프트를 더 시키자." 이러면서 거꾸로 또 피드백이 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정된 최종적인 이 STL 파일을 가지고 저는 인비졸라인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 교합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장치를 제작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이거를 그대로 등록을 또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모델이 이렇게 바이트가 기록된 모델이 있다면, 만약에 모델이 없다면 우리가 에스텔 파일이 있잖아요. 이 바이트가 기록된 그거를 가지고 임상팀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은 초진 시작하는 바이트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렇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혹시 과정이 복잡하면 일단 임상팀에게 이 파일에 기록된 바이트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수술 받는 동안에 미리 치료 계획을 잡아 놓고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수술 후에 수로 교정 시작할 때 만들어 놓은 장치를 바로 딜리버리해서 인제 치료 마무리하는 요런 식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디지털 플래닝이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다. 뭐 수술 교정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이게 첫 번째고, 사실 인제 교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커스터마이즈 된 플래닝과 커스터마이즈 된 어플라이언스로 환자에게 치료를 적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드 어플라이언스의 의미를 찾아보면
기존에 쓰고 있던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뭐 인다이렉트 본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브라켓도 커스터마이즈드 된 브라켓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쓰신다면은 뭐 요거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그냥 아치와이어나 브라켓을 그냥 레디메이드 타입으로 일반적으로 쓴다면 저는 한 가지 제품을 쓰거든요. 아치폼이나 이런 것도. 그러다 보면 뭐 잘 맞는 환자도 있지만 어떤 환자는 그 아치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서 불필요한 이동이 생기는 경우들도 좀 있죠. 아치가 뭐 좁아진다든지. 그래서 그런 라운드 트립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원치 않는 치아 이동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2020년도에 조선대 임성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인데 결과를 보면은 치아 형태나 이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 때문에 우리가 다이렉트 본딩을 통해서 한 방에 완전하게 치료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내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정 장치 제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고 본딩을 이제 훨씬 더 많이 경험해 보신 선배님들 앞에 계시지만 저도 본딩 하면서 요즘이 제일 본딩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1년 차 때가 제일 용감했던 것 같고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알면 알수록 아 얘는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갈수록 본딩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자의 형태나 치아 형태나 이런 거에 맞춤형으로 장치를 제작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커버가 된다는 거죠.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명 계정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셋업을 하고 그 셋업된 모델에 맞게 장치를 제작을 하는 거니까 환자가 필요한 치아 이동으로 장치가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치아 이동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이동을 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드 아치폼을 만들고 커스터마이징된 플래닝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치아 이동에 불필요한 이동이 없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에서는 투명 교정이 갖는 장점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플래닝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브라켓 어플라이언스 쓸 때는 대부분 이제 프리어티드 브라켓 쓰시니까 프리스크립션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선호하는 프리스크립션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해져 있는 처방이 있는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셋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개별적인 프리스크립션이 정해지는 거니까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셋업을 잘 하는 게 수면 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좀 섬세한 셋업을 저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섬세한 셋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존재하지만 셋업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비졸라인 클린책이 저희가 쓰기에 가장 편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디테일한 수치까지 셋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한 셋업이 그대로 치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또 이제 추가로 생각해야 될 문제겠지만 내가 원하는 치료 목표를 정확하게 셋업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의 특성상 한 단계당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양이 되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치아 이동의 순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율한다거나 장치 개수 조절을 통해서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아 이동의 방향도 뭐 버클링구할 쪽으로 메디오디스탈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드라이빙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예시로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 보시면 구치부 후방 이동되는 동안에 하악 전치부 이동이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제가 전치부 얼라인도 초반부터 같이 하는 편인데 이 케이스는 클래스 3 케이스거든요. 하악 전치가 얼라인이 되면 반대 교합이 생길 케이스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징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일부러. 이런 효율적인 이동이 좀 가능한 게 투명 교정 장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브라켓 교정하고 다르게 이 스텝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할 때 포폴 익스트랙션 하고 본딩 앤 레벨링 하고 스페이스 클로저 하면서 중간에 엔커리지 컨트롤 하기 위해서 미니스크류 쓰고 피니싱 하고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스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텝들이 아예 다 무시가 되고 그냥 초반부터 치료 시작 시부터 바딜리 무브먼트를 스페이스 클로저 하면서 얼라이먼트 하고 바이트 맞추고 딥바이트 커렉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 자체는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느낌이 좀 생기거든요. 공간이 있어야 온라인이 되니까. 근데 전체 기간을 따지고 보면 치료가 더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발치 케이스, 인비졸라인으로 한 케이스들이
한 평균 기간이 한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환자들이 장치 잘 끼면은 그냥 어디셔널 라인 없이 첫 번째 세트로 끝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발치 케이스인데도. 그러면은 보통 한 13개월, 14개월 정도면 거의 다 폐쇄가 되는데, 이제 더 이상 2년 걸린다고 말을 했는데 한 12개월, 13개월 됐는데 거의 끝나가니까 막 제가 당황스러울 때도 좀 있는데, 환자분도 빨리 끝나면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장치를 잘 쓰면 단계당 치아 이동량은 천천히 가지만 기간이 빨리 끝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려면은 그 치아를 이동시키는 장치가 되게 효율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플래닝을 정확히 세우는 게. 그래서 이 플래닝을 정확히 세우고 환자가 장치만 잘 끼워 준다면, 이런 그 특징들을 우리가 투명 교정 장치의 특징들을 잘 조합을 하면 비슷한 부정규합 케이스에서 평균적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인비졸라인이 더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서 웬만한 케이스에는 제가 인비졸라인을 되게 많이 권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상담하고 나면 제가 환자에게 인비졸라인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케이스가 한 70~80%는 되는 것 같고, 한 20~30% 정도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당신은 브라켓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케이스는 정말 1 년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이제 환자가 하는 거고요. 특히 이런 비발치 케이스에서 크라우딩이 있을 때 우리가 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조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아치폼이나 원하는 치아들 위치로 조합을 맞추는 이런 경우에도 인비졸라인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전치부 라비오 버전 되지 않게 톡 컨트롤하면서 예쁘게 잘한다거나. 그래서 인비졸라인을 쓰면서 스크류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상당히 많은 환자 그 비율에서는 스크류 안 쓰고 그냥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물론 스크류를 쓰면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익스퍼트 코스에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안 쓰려고 하는 편이고요. 안 쓰기 위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안 써도 되니까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고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사 입장에서도 브라켓과 와이어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가까운 곳에 있는 환자라면은 모르겠는데, 뭐 멀리서 내원을 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라 시간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장치가 떨어지거나 뭐 와이어가 빠지거나 찔리고 이런 경우들, 이런 치아 형태가 불량해서 본딩이 어려운 이런 경우에도 인비졸라인은 얼마든지 좋은 치료가 가능하니까, 좀 특징적인 경우에는 투명 교정을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하는 장치가 인비졸라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케이스에서 제가 주로 추천을 하는지 이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치료가 좀 잘 되는 케이스. 장치를 통해서 치료가 잘 되면 제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에 주로 많이 권하게 되는데, 인비졸라인이 치료를 진행하는 임상적인 부분에서 좀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6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각각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은 치아에 힘을 가하는 양상인데, 브라켓 와이어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 슬롯에 와이어를 인게이지를 하면 그 와이어가 이렇게 펴려는 힘으로 약간 풀링 포스로 치아를 이동시킨다고 하면, 인비졸라인이나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치아 서페이스를 밀어주는 푸싱 포스로 이동을 시키는 양상이다 보니까, 그 밀어주는 힘이 적절하게 잘 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에 적용을 하면 좋은데, 가장 쉽게 잘 되는 게 아치 익스펜전, 덴탈 아치 익스펜전이죠. 스켈레탈 익스펜전 말고 링구얼 티핀되어 있는 치아들을 버칼로 펴주는 이런 것들 정말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인비졸라인 쓰면서 우리가 부작용으로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게 포스테리어 오픈바이트잖아요. 그러면 구치부 인트루전이 되게 잘 된다는 거니까 그거를 거꾸로 오픈바이트 케이스에서 이용을 하면은 스크류 없이도 커버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딥바이트는 오히려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딥바이트 케이스에서도 얼라이너 구조물 중에 바이트 램프라고 하는 구조물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오버크랙션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트루전이 잘 되게 유도를 해 주면 딥바이트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치료가 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지금 양측 2대 구치만 교합 접촉되고 있는 세비어 오픈바이트 환자인데요. 구치부 인트루전을 하면서 전치부는 링구얼로 컨트롤드 티핑 되면서 약간 정출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오픈바이트가 다른 스크류나 이런 거 사용 없이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전치부 바이트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환자 어디셔널 라이너 만들 때 제가
하악 전치를 인트루전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전치부 바이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고요. 특히 우리가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인트루전을 해야 될 때 스크류를 적용하기가 특히 하악에서는 되게 좀 불편한 곳들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버칼에다가만 하기에도 버클링걸 인클리네이션 조절하는 것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악 쪽 인트루전을 타겟으로 하는데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같이 해도 되는 케이스에서 얼라이너를 쓰면 생각보다 오픈바이트 되게 쉽게 잘 닫히거든요. 이런 케이스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전치부 익스트루전도 같이 해도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얼라이너만 쓰더라도 오픈바이트 클로저가 상당히 잘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딥바이트 같은 경우에 이 환자 보시면은 44개 장치를 계획했는데 30번 장치 들어갔을 때 이미 오버바이트이 약간 오픈되려고 하는 정도 되거든요. 이때는 제가 오버크래션을 좀 많이 과도하게 할 때여 가지고 그 다음 장치들 쓰면 진짜 오픈바이트가 돼 버릴 상황이라 제가 이때 이 시점에 어디셔널 라인을 바로 만들어서 13개월에 걸쳐서 끝냈는데 바이트 열리는 과정 보시면은 뭐 특별한 거 없이 되게 쉽게 잘 되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전치부 인트루전을 할 때 턱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신경을 잘 써야 되는데 라비얼 어플라이언스로 신경 쓰지 못한 상태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되게 많지만 인비졸라인으로 했을 때는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게 치료가 잘 되더라. 이런 결과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주대와 지금 연구 중인 논문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딥바이트 환자 치료할 때 환자에게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딥바이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치부 함입을 해야 되고 특히 또 브라켓을 이용해서 치료할 때는 하악 전치부에 브라켓을 붙일 때 바이트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거다. 환자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 환자들이 인비졸라인 하고 싶어라 하죠. 이거는 장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빼고 밥 먹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인비졸라인을 하시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내가 자신이 없다거나 낄 자신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용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 브라켓을 선택하는 환자에서도 미리 나는 저거 할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저런 불편한 과정으로 치료를 진행해도 컴플레인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비교해 주면 환자들이 조금 더 인비졸라인이 편하겠구나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환자는 혼합치열 환자인데 뭐 시비어 크라우딩까지는 아닌데 중절치에서 이 딥바이트 때문에 계속 조기 접촉이 생겨서 하악전치부 하악 중절치에 진지벌 레세션이 조금씩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뭐 공간이나 이런 것도 좀 적절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2차 교정을 안 할 가능성도 좀 있겠다 판단이 돼서 견치 공간을 좀 더 만들고 바이트도 정상화시킬 겸해서 인비절라인 퍼스트를 이용을 해서 아치 익스펜전 하면서 전치부 바이트 컨트롤해서 여기 진지벌 레세션도 조금 루트 링구얼 톡 부여하면서 하면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8개월 정도 됐을 때 첫 번째 세트로 치료를 마무리했고 인비졸라인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맹출 중인 치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냥 첫 번째 세트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완벽한 교합을 맞추는 게 사실 목표는 아니잖아요. 1차 교정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플하게 끝나는 것 같고 이런 케이스에서도 인비졸라인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덴탈아치 익스펜전 해야 될 때. 물론 스켈레탈하게 익스펜전을 해야 된다면 뭐 RME를 쓰거나 뭘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어린 나이에서 스켈레탈하게 익스펜전을 꼭 시켜야 될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전체 교정을 하거나 이럴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호흡이나 이런 거를 또 따진다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덴탈 문제만 놓고 본다면, 덴탈 아치 익스펜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치폼 커렉션을 하면서 얼라이먼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라면, 생각보다 치료 기간도 짧고, 치료 결과도 되게 빠르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지금 9개월에 걸쳐서 치료를 첫 번째 세트로 마무리했었던 혼합치열 환자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켈레탈한 익스펜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저는 스켈레탈 익스펜더를 이렇게 약간 하스 타입 어플라이언스로 스크류에만 고정해서 쓰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익스펜더가 익스펜전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거를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얼라이너가 해주면은 아치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얼라이먼트라든지 그리고 또 익스펜전 하면서 생기는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같이 이용을 했을 때 치료가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잘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링구얼 티핑되어 있는 부치브를 버칼로 업라이팅 시키는 거니까 인비졸라인이 또 되게 잘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하면은 치료가 좀 더 쉽게 잘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은 이제 로우 컨스턴트 포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컨스턴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 투명 교정하고는 100% 맞지는 않죠. 중간에 빼는 게 있으니까. 인터미턴트라고 해야 맞기는 한데 이게 정말 장치 잘 끼는 환자들은 딱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거의 23 시간 이상 끼는 환자도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그냥 컨티니어스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루트 리줍션이나 이런 거를 걱정을 하는 가장 큰 힘이 헤비 컨티니어스 포스잖아요. 근데 인비졸라인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장치를 정말 꾸준하게 잘 꼈다는 조건 하에서 장치 피팅이 아주 좋다면 로우 컨스턴트 폴스 정도가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저는 환자한테 장치 잘 껴야 된다는 거를 여러 번 강조하고 그리고 인비졸라인을 적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환자 보시면은 여기 하악 중절치 사이에 공간이 뭐 미싱인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되게 큰 공간인데 현해밀기나 이런 것 때문에 공간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악 전치 중절치가 이미 진지벌레 세션이 많이 있어서 저거를 바딜리 무브먼트로 공간 폐쇄도 해야 되고 링구얼 쪽으로 또 그대로 링구얼 루트톡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뒤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트립이 생기면 안 되는 상황이라 환자에게 장치는 옵션을 그냥 인비졸라인으로만 줬고 초반부터 어태치먼트 부착해서 스페이스 클로저와 링구얼 루트 무브먼트를 같이 계획을 해서 처음엔 천천히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치료가 진행이 잘 되는 거 확인하고 빨리 진행해서 16개월에 걸쳐서 두 세트 얼라이너로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하악 전치부가 좀 걱정스럽긴 했는데 되게 안전하게 치료 잘 끝났고 진지벌 레세션도 어느 정도는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스페이스 클로저도 되게 잘 됐어요. 바딜리 무브먼트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끝나 가지고 '아 여기 환자가 장치를 잘 끼면 이런 케이스 되게 안전하구나.'라고 저에게 느끼게 해 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 케이스는 치주가 되게 좀 안 좋은 환자분이신데 크로스바이도 있고 바이트도 많이 흐트러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 요거를 그냥 놔두면 상당히 더 막 패솔로직 무브먼트나 TF나 이런 거 생기면서 더 많이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교정을 권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치주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브라켓과 와이어를 연결해 놓으면은 더 어려워지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인비졸라인을 좀 많이 권하고요. 특히 이런 크로스바이시 있는 치아를 버칼로 빼내는 과정에서 조기 접촉이 생기면 모빌리티도 되게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환자 12번 치아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이럴 때 스테이징을 좀 조절해서 똑같은 치를 목표로 하더라도 인트루전을 먼저 하고 라비얼 쪽으로 나가게 한다거나 이런 조절들을 해 주면 환자가 훨씬 편하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13개월에 걸쳐서 두 세트의 얼라이너로 이렇게 치료 잘 끝냈고 이 환자분 30대 초반 환자분이셨거든요. 근데 치주 되게 안 좋았는데 제가 아마 스마일은 안 넣긴 했을 텐데 웃었을 때나 이런 게 되게 더 밝아지고 환자도 되게 만족하고 치료 끝냈던 환자입니다. 이 하악 보시면 아치폼이 막 찌그러지고 링구얼로 티핑돼 있고 하는 것들도 되게 업라이팅 잘 됐잖아요. 유지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케이스에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환자 쓰면서 걱정했던 게 '이런데 혹시 장치 빼면서 이 빠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환자들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사실 쪼끔 두렵기도 했고 특히 치주 질환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환자들은 서비컬 쪽으로 언더컷이 되게 심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태치먼트 안 붙여도 장치 빼기 힘들 정도로 그런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치주 질환 환자에서는 가급적이면 어태치먼트도 좀 작은 걸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아니면 컨벤셔널 대신에 옵티마이저 어태치먼트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환자가 뺐다 꼈다 하는 거에 좀 덜 불편하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특징은 동시에 여러 방향의 치아 이동이 가능하다. 아까 발치기 정치를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됐을 때 치료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죠. 이 환자는 보시면 하악 전치 두 개가 컨제니털 미싱이고요. 굉장히 심한 딥바이트에 상하 맞춤폼이 어시메트릭하게 찌그러지면서 좌측 소구치가 크로스 바이스 있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픽스드 어플라이언스로 진행을 하려면 이제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이제 쪼금
뭐 치료는 할 수 있겠지만 좀 막막하고 답답한 뭐 이런 상황인데 인비졸라인으로 치료 목표를 하악은 하나의 공간을 스페이스 리게이닝을 하고 스트레인사이즈 교합으로 해서 상악에서 인제 IPR로 그 공간 보상을 하면서 딥바이트 컨트롤과 시저 바이 코렉션을 하자. 이렇게 해서 동시에 할 거는 동시에 하고 스테이징을 나눌 거는 나누고 이렇게 해서 치료가 지금 인트루전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스페이스 리게이닝을 안 하고요. 이게 리게인 할 때 걸리니까. 인트루전이 좀 된 다음에 그때부터 공간을 벌리는 과정으로 들어갔고 대신에 인트루전 하는 과정에서 상악의 아치폼 코렉션과 크로스바이 개선하는 거 요건 동시에 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월 후에 첫 번째 세트 얼라이너로 이 정도까지 됐고 한 세트 더 만들어서 피니싱해서 끝내고 이제 임플란트해서 끝났던 이런 케이스인데 뭐 브라켓으로 하면은 100% 저는 아마 스크류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스크류 사용 안 하고 얼라이너와 고무줄만으로 이렇게 교합을 잘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명 교정 장치의 특징인 것 같고 이 환자 보시면은 우측은 심한 클래스 3고 좌측은 클래스 1인 어시메트릭한 클래스 3 환자분인데요. 하악의 전치부 배열을 할 때 그대로 배열을 해 버리면 바로 크로스바이즈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스크류를 이용해서 하악의 우측 7 번을 당겨 주고 포스테리어 IPR도 하면서 클래스 3 일라스트를 걸어서 바로바로 부치부를 동시에 후방 이동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시퀀셜하게 간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은데 이런 계획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1 교합으로 맞춰진 게 8 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상당히 빠르게 교합이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물론 인제 피니싱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리긴 했지만 전체 기간을 따져 봐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1년 4 개월 정도 거쳐서 미드라인이랑 다 잘 맞추고 끝났으니까요. 그다음에 이 환자 보시면 11번 치아가 지금 미싱인 상태에서 어시메트리 때문에 캔팅도 되게 심하고요. 하악 전치부 크라우딩도 있고 그래서 이 환자의 미드라인 코렉션이나 그다음에 캔팅 코렉션을 하기 위해서 서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교정 계획으로 20번 때 소구치 발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치부 치축이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이소구치 발치를 계획을 했고 하악에서는 전치부 얼라이먼트 할 공간을 상악에서 어차피 중절치가 미싱이니까 소구치 말고 하악에서도 절치를 빼자 이렇게 해서 42번 치아 발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폐쇄하면서 미드라인을 좌측으로 상악을 미드라인을 옮길 건데 그때 좌측의 견치와 소구치 정도는 인트루전해서 앞에서 보여지는 스마일 라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그 캔팅을 최대한 좀 코렉션을 해 보자 요런 계획으로 잡았고 이게 얼라이너만 가지고 될까 좀 의심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인트루전이 잘 안 되면 스크류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장치 되게 잘 끼는 환자였고 지금 피니싱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디셔널 라이너 아마 제가 2 세트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2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12번 치아는 스페이스 리게인을 해 놓고 이제 중절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좀 정리를 했고 얼라인 하면서 진지발 라인이랑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맞췄고요. 치료 결과도 괜찮았는데 인트루전 된 거 보시면 그냥 얼라이너로만 한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잘 됐죠, 이 정도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비졸라인으로 하면서 스크류 사용이 정말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멀티 서페이스 컨택 그러면 그림책의 인트루전, 그림책으로 네 인트루전을 맞습니다. 해서 네. 그쪽을 많이 인트루전을 네 했나요? 맞습니다. 클린책 자체에서 움직일 때 여기가 이제 인트루전 되도록 계획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대구치까지는 인트루전을 계획을 하진 않았고요. 앞에 소구치, 견치, 절치 정도만 맞추는 계획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멀티 서페이스 컨택에 대한 부분인데 요건 아까 딥바이트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서페이스 컨택으로 됐을 때 이게 3 차원적인 투스 무브먼트를 조율을 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인트루전을 예를 들면 라비얼 어플라이언스로 그냥 저처럼 이제 생각 없이 인트루전을 하게 되면 아까 환자처럼 센터 오브 로테이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얘가 언컨트롤드 티빙이 생겨 버리면 이거 커렉션하는 게 또 애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인비졸라인 같은 경우에는 얼라이너 자체가 라비올 링구얼 쪽으로 이렇게 잘 감싸면서 치아를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 컨트롤드 디핑이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진짜 퓨어 인트루전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클래스 2 딥바이트 환자에서 오히려 루트를 퓨어 인트루전 했을 때 루트 팁의 범위에서는
그 B포인트 정도 레벨로 내려가면서 라비얼 플레이트 바깥쪽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생겨서 오히려 저는 인비졸라인으로 딥바이트 컬렉션 하는 셋업을 할 때 저렇게 컨트롤 디핑 정도로 셋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도 치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래서 인비졸라인으로 컨트롤하는 게 훨씬 쉽고 제가 원하는 결과를 더 정확하게 달성할 수가 있다 보니까 딥바이트 환자에서는 인비졸라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시비어 클래스 2의 딥바이트 환자인데 오버젯이 좀 크기는 하지만 프로파일이 나쁘지 않아서 상악에서 발치를 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악에서 그 골격적인 익스펜전도 좀 하고 그다음에 디스탈라이제이션도 좀 하고 IPR도 하고 클래스트 일라스틱을 이용해서 하악도 좀 앞으로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11개월 됐을 때 캐나인 키 보시면 거의 1급으로 다 맞춰져 있거든요. 피니싱 하기 위해서 좀 치료 진행해서 16개월 걸쳐서 치료를 마무리했고 중첩을 해서 보면은 상악부 치부가 후방 이동된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악부 치부가 전방으로 좀 많이 나오면서 구치부 교합이 좋아졌는데 화학 전치 보시면은 인트루전 양이 굉장히 많았죠. 인트루전이 많았고 특히 또 구치부가 전방으로 이동된 양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치부가 라비오 버전 되지는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생각보다 하악 전치부 인트루전 양이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딥바이트 환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 전치부에 스페이싱이 있는 케이스라서 그냥 좀 지켜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얘가 여기로 계속 혀를 내미는 거예요. 이 오픈돼 있는 이 치아 사이로. 그래 가지고 이 혀 내미는 힘 때문에 전치부가 라비얼 쪽으로 밀리면서 중절치가 좀 조기 접촉되고 그러면서 계속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스페이스 클로저를 좀 해 놔야 그래야 텅 스러스팅 헤빗도 개선하기가 쉬워지니까 상의해서 공간 폐쇄하면서 이 하악에 진지발 레세션 되어 있는 거를 루트를 링구얼 루트톡을 부여해서 저 레세션도 좀 개선을 하자 이런 목표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7개월 동안에 첫 번째 세트 얼라이너로 공간 폐쇄랑 마치고 여기 보시면 많이 좋아졌죠. 초진하고 비교해 보면 링구얼 루트톡이 좀 스페이스 크로저 하면서도 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주적인 개선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고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액티브 플레이트나 이런 거하고 2x4나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치료 결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치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조율할 수 있는 게 좀 더 쉽고요. 그다음에 AP적인 커렉션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인터아치 일라스틱 걸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만 좀 맞춰 놔도 교합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광범위한 치료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비주얼 퍼스트 치료의 장점인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세 번째 날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 서페이스 컨택이 유리한 또 하나의 케이스가 보철 교정하기 전 스페이스 리게이닝 할 때 이때거든요. 우리가 버칼 측의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벌릴 때 주로 오픈 코일을 이용해서 이제 벌리게 되는데 오픈 코일을 이용해서 벌리게 되면 교환면 쪽에서 바라봤을 때 센터 오브 로테이션이 치관의 중심이 되니까 버칼 메조 디스탈로 이렇게 로테이셔널 폴스도 같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버커 버전도 좀 쉽게 되는 편이고 그러다가 소구치가 버커 버전 되면서 대합치하고 조기 접촉되면서 모빌리티가 심해지거나 뭐 진지볼 레세션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관찰이 되는데 얼라이너를 이용해서 할 때는 얼라이너가 이렇게 서페이스 컨택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대신에 치관이 많이 쓰러져 있다면 얼라이너가 그 메조 디스탈에서 정확하게 밀 수 있는 액티브한 서페이스가 되게 부족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태치먼트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하악 부치부와 상악 부치부가 지금 루트 레스트 상태로 공간도 많이 좁아져 있는 크레스트 딥바이트 상태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하악을 부치부 스페이스 리게이닝을 하면서 오버젯도 좀 개선을 하고 하기 위해서 우측에 클래스트 일라스틱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이스 리게이닝 했고 이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하악 전치부가 라비얼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치료 결과를 보시면 뭐 교합이랑 다 잘 맞춰졌고
여기 보시면은 하악 전치가 라비얼 쪽으로 많이 나오는 움직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치부가 라비얼 인클리네이션 되는 게 그래도 적절하게 잘 조절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전치부 턱 컨트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장치를 잘 껴 준다면 투명 교정이 갖는 장점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부분 교정 같은 경우에 아니면은 부분 교정이 아니더라도 전체 교정을 할 때 부치부 교합이나 배열이 되게 좋아서 나는 별로 깨트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본딩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깨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안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 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결국에는 이제 구치부까지 다 붙여서 마무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거를 또 케어를 하려다 보면은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게 스프린트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귀찮은 과정이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구치부 교합이 좋은 환자에서 '내가 저건 손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 인제 셋업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셋업을 하고 뭐 필요한 공간들 IPR로 만들 수도 있고 익스팬전하는 공간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배열을 해 하는 식으로 두 세트 얼라이너로 1 년도 걸리지 않아서 치료를 잘 끝낸다면 되게 쉬운 치료가 되겠죠. 목표에 달성하기도 쉽고. 이 환자분은 이제 다른 치과에서 발치 교정 후에 브라켓으로 진행하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해서 치료를 마무리한 케이스인데 치주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서 브라켓이랑 다 떼고 치주적인 처치를 받으시고 마무리는 인비졸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구치부 교합이 비교적 양호해서 저 구치부 여기 보시면은 클린책에 회색으로 돼 있잖아요. 저게 셋업을 안 하고 초진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또 구치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간을 다 폐쇄를 하지 못하고 최대한 정리하자. 요런 목표로 해서 환자분이 장치 열심히 잘 끼셔 가지고 21 개월에 걸쳐서 두 세트 얼라이너로 치료를 목표한 대로 잘 끝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치주가 좋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브라켓까지 붙여 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 물론 이제 호플리스 치아를 투명 교정으로 한다고 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치료하는 동안만큼은 어느 정도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구치부 이동을 최소화시키면서 무너지는 어떤 교합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거를 잘 조합을 하면 이따가 클린책 셋업하는 거에 치료 처방하는 거에서 한번 얘기가 나올 건데 저희가 처방을 할 때 처방전 작성을 할때 "여기는 치아 이동을 시키지 마세요."라고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셋업의 어떤 레퍼런스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클래스 2 환자에서 내가 구치부 교합을 클래스 1 으로 맞추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상악을 후방 이동시키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악을 전방 이동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악을 기준으로 상악을 이동시키겠다 그러면 하악의 7 번을 이동을 안 시키는 걸로 잡아 놓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상악을 다 후방 이동시킬 거고 반대로 상악을 잡아 놓으면 이제 하악을 전방 이동시켜서 오버젯을 정상화시킬 거니까 그런 레퍼런스의 기준으로 만들면 내가 셋업하기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런 걸로 활용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인비졸라인을 브라켓으로 했을 때 환자들이 교정을 안 할 것 같은 케이스들이 거죠. 멀리서 와야 되거나 아니면 뭐 해외로 유학 가거나 이런 경우에 치료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경우에도 인비졸라인이 우리가 환자를 홀딩하고 그 환자가 내 환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브라켓 와이어보다는 오럴 하이지엔 컨트롤이 훨씬 더 하기가 편한 환경이다. 물론 인비졸라인을 한다고 하이지엔 컨트롤하는 능력이 높아지진 않으니까 인비졸라인도 오럴 하이지엔 컨트롤에 대한 TBI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걔네도 탈해도 많이 되고요. 뭐 제가 오늘 사진을 올리려다가 안 올렸는데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장치를 너무너무 잘 끼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안 빼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발치 교정해서 진행했는데 치료는 정말 빨리 잘 되죠. 너무너무 잘 되는데 다 탈해돼 가지고 뭐 제가 매일 불러서 체크해 보기도 하고 집에서도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애가 너무 막 샤이한 아이여 가지고 절대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엔 다 레진으로 다 치료 다 했어요. 예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이 양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비졸라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적극적으로 특히 환자 협조도가 좋을수록 양치 관리하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은 훨씬 편하니까
그래도 TBI만 잘 해주면은 대부분 환자들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30대 여성 환자분이신데 치주가 이미 많이 안 좋아요. 47번 미싱도 있고 17번도 엘롱게이션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것들 이제 좀 정리도 해야 되고 바이트도 단순히 크라우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로스 바이트도 있고 딥 바이트에 TF도 있고 뭐 이런 상태여서 이 환자의 나이를 생각하면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치주도 약하기 때문에 젠틀 폴스가 필요했고 또 불필요한 이동도 없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도 또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을 목표대로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비절라인으로 치료하기로 하시고 환자가 장치랑 잘 끼셔서 이 하악전치부 배열할 때 제일 무서웠거든요. 치주가 제일 안 좋은 부분이라 여기가 좀 더 안 좋아질까 봐 막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치료가 천천히 진행해서 안정적으로 잘 끝났고요. 보시면은 부어 있는 거 이제 가라앉으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좀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훨씬 좋은 교합이 됐고 여기 17번 인트루전 하는 거는 되게 쉽게 잘 됐고요. 여기 48번 업라이팅 하는 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라 그러면 여기 섹셔널로 브라켓 붙여서 이렇게 업라이팅 하면서 인비졸라인을 동시에 같이 하는 식으로 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막 인비졸라인으로 어떻게든 끝내버리라 하면서 막 똥꼬집을 부리면서 제가 아마 4세트인가 5세트인가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환자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 환자는 좀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는데 아들이 인비졸라인으로 딥바이트 크러션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분이셨어요. 근데 본인도 딥바이트가 있고 이제 아들이 딥바이트 때문에 교모도 많이 되고 이런 상태여가지고 본인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치아가 많이 마모되고 아직 실인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하다. 턱도 턱 관절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본인도 딥바이트 개선을 하고 싶어라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런다. 나는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남편 몰래 하고 싶다가 실시였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제가 그래서 아들 하는 인비졸라인으로 합시다 해서 다행히 스마일 라인 보시면은 소진하고 뭐 끝났을 때 좀 깔끔해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잘 완수했습니다. 남편 몰래 치료를 잘 끝냈고 이런 환자분은 인비졸라인이 아니었으면 뭐 치료 자체를 시작을 못 했겠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병원이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경기도 일산에서 오시는 환자분이셨는데 제 지인 소개로 오신 분이에요. 여기 내비게이션 보면은 뭐 3시간이라고 나오지만 이 길 좀만 막히면 막 4시간,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 막혀도 3시간 반 이렇게 다이렉트로 와도 그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환자분이 또 일부러 찾아와 주셔가지고 지금 같으면 또 수도권 쪽에도 인비졸라인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리퍼를 했을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인비졸라인이 막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일 때가 아니어서 이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환자분이 장치 잘 끼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잘 끼셨어요. 그래서 하악전치 2개 미싱인 케이스에 오버제 되게 심했는데 젊은 친구들이고 그리고 치주가 나쁘지 않았으면은 상하게 속어치 발치해서 뒤로 당기는 계획을 아마 계획을 했을 건데 환자분 나이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전치부에 스페이싱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치폰 코렉션 하고 하면서 부치부 후방 이동하면 상악 전치부만 놓고 봤을 때는 전치부가 나쁘지 않은 위치로 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버젯이 좀 남겠지만 그냥 하악의 3인사이즈 상태로 교합을 맞추자. 또 발치해서 하게 되면 중간에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치료 마무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약간의 클래스 3 키로 맞추면서 오버젯을 줄이는 계획을 했고 총 4회 내원을 해서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치료 결과 보시면 오버젯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기 하악 전치부 치주도 좀 안 좋았는데 인트루전도 충분히 됐고 스페이스 리게이닝 하는 것도 바들리 무브먼트로 아주 잘 돼서 치료 예쁘게 잘 끝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20대 초반 남자 환자였는데 자기 2달 있다가 군대 가는데 교정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비졸라인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인비졸라인이 뭔지도 모르고 올 때였는데 환자가 자기 인비졸라인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자 열심히 껴야 된다 하고 군대 들어가기 전에 장치 만들어서 어태치먼트랑 다 붙이고 IPR 필요한 것들 최대한 좀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 주고 다 끼고 나서 다음 휴가 때 와가지고 어디셔널 라이너 만드는 준비해서 그것도 어태치먼트 그때는 이제 변경을 하기가 어렵겠죠. 다음 휴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치료 진행하고 두 번째 세트 보내줘서 그거 끼우고 그 다음 휴가 때 와가지고 이제 치료 마무리했었던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뭐 바이트나 이런 게 완벽하진 않죠. 여기 인트루전도 좀 더 했어야 되고 그렇긴 한데 환자가 내원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끝났다면 뭐 나쁘지 않다. 환자도 만족하고 해서 되게 음악하는 밝은 친구였는데 좀 약간 음악하는 친구인데 개그맨처럼 생겨가지고 예, 자기 사진 꼭 찍어달라고 이러고 찍고 갔습니다. 네. 근데 인비졸라인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도 많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치아 이동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전치부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어떤 특정 치아 하나가 로테이션이 되게 많다. 그러면은 나는 라이트 옵션으로 14개로만 하고 싶은데 얘는 그거 배열하려고 하면은 컴프레hen시브로 가야 돼.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심한 로테이션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걸 좀 커렉션 해놓고 우리가 옵션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우리한테는 크죠. 비싸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따가 제가 옵션 선택할 때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트리트먼트 플래닝을 바꾸는 거는 가능하지만 브라켓으로 진행을 하면서 플래닝을 바꾸는 것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죠. 이 투명 교정으로 플래닝을 바꾼다는 건 장치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장치도 새로 만들려면 크린책부터 새로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어태치먼트도 다시 붙여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최소화하려면은 처음에 치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크린책 셋업을 처음에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 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이건데요. 환자가 협조적이지 않다면은 치료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협조도가 뭐 다른 어떤 셋업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1번으로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두 케이스의 환자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도 두 번째 환자도 클래스 3의 약간 어시메트릭한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환자는 17세 여환이었고 CC가 그냥 얼라인하고 바이트 맞추기 게 아니고 아래 턱이 나와 보이는 거를 개선하고 싶다. 수술은 하기 싫다였습니다. 그래서 17세라서 많이 부담스러운데 수술은 절대 안 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은 수술을 너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최대한 시도는 해보자. 그래서 치료 계획을 지금 약간 좀 클래스 3 안 보니까 수술하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근데 환자랑 보호자가 수술을 절대 원치 않아서 치료 계획을 상악골 확장을 하면서 페이스 마스크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장한 공간으로 전치부 얼라이먼트 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바이트 점프 되는 이렇게 발대 점프가 나타나는 이만큼을 이제 페이스 마스크로 상악골 성장 조절을 해서 지금 AP 컬렉션이 되게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하고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AP적으로 덴탈 무브먼트로 캐모플라지 하겠다. 그러면 얼굴 모습 변화는 크진 않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되게 잘 꼈어요. 페이스 마스크도 잘 끼고 장치도 잘 끼워서 지금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교합도 많이 좋아졌고 어디셔널 라인을 한 세트 더 만들어서 지금 13개월 걸쳐서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인터아치 일라스틱 전혀 안 썼거든요. 이제 클래스 1 교합으로 잘 맞춰졌으니까 상악골 전방 이동이 생각보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모 보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여기 중첩한 거 보시면은 상악도 익스펜전 되면서 이렇게 전방 이동도 좀 됐고 또 상하게 익스펜전 하면은 좀 버티컬적으로도 약간 다운워드 무브먼트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페이스 마스크 쓰면서 층컵 이펙트도 생기니까 하악이 클락와이즈 로테이션 되면서 VD가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히려 좀 더 심미적인 그런 결과로 전반적인 얼굴 모습도 수술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자가 만족할 정도 수준까지는 잘 끝났어요. 13개월 걸렸거든요. 페이스 마스크에서 우울증은 없다. 여기 안쪽에 악공 확장 장치에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훅을 여기에다 만들어 가지고요. 페이스 마스크에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쪽에서 바깥쪽 네. 치아 사이 네, 이제 전치부 아래쪽으로 이렇게 딱 얼라이너 끼고 하니까. 그래서 1년 후 리텐션도 아주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이 환자가 원래는 처음에 일본으로 유학 가야 돼서 1년 안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코로나 막 그때여가지고 결국에 유학을 못 가고 그냥 리텐션까지 이렇게 와서 체크했었던 환자고
이 두 번째 환자는 14세 남자 환자고요. 전치부 오픈바이트와 크로스바이트이 지금 주소인데 보시면 픽스 리테이너가 붙어 있죠. 재치료 환자예요. 제가 교정 치료했었던 환자인데 초진 상태 어떻게 왔었냐면 9세 때 이 상태로 왔었는데 25번이 공간이 없어져서 저렇게 인펙션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전치부가 약간 라뷰 버전이 좀 있긴 하지만 안무가 나쁘진 않으니까 얘를 비발치로 좀 가이드를 해볼까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발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클래스 3 스켈레탈 패턴이 분명히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비발치 쪽으로 좀 계획을 잡아보자 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이렇게 치료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리게이닝 하면서 교합 최대한 맞추고 혹시 중간에 필요하면은 페이스 마스크를 적용하자. 그런데 다행히 치료 끝날 때까지 페이스 마스크는 안 쓰고 이제 덴탈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서 하악이 많이 자라면